요즘 영상이 조금 뜸했죠? 네. 개인적으로 좀 이유가 있어서 집에 어머니가 몸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암이 좀 있으셨는데, 그 암을 좀 초기에 발견을 해서, 수술을 받았고, 그래서 아주 경과도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암이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2년 후에. 그래서 어머니가 당뇨,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뇌경색까지 오셨고, 그러면서 올해 1월 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데미지가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었고, 정신도 좀 차리고 이러는 노력들을 꽤 했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긴 하지만 많이 울면서 손으로 닦고 눈을 닦고 계속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망막 열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유리체가 망막이랑 이제 붙어서 감싸 안고 있는데, 망막이 유리체랑 떨어지면서 망막의 일부분도 같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망막에 구멍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루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왼쪽 눈에서 비문증이라고 하죠. 까만색 점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 해초 같은 이런 실 같은 게 막 날아다닙니다. 엄청 심하게.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다행히 안과 전문의가 있어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당장 병원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망막이 손상이 됐고 구멍이 난 거예요. 그 구멍 밖으로 이제 피 같은 게 흘러나오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실이나 해초같이 이런 것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레이저 수술을 받고 아무튼 치료를 잘 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귀가를 하고 2주 후에 경과를 보자고 해서 2주 뒤에 또 병원을 갔는데, 그 레이저 받은 밑부분에 또 망막 열공이 생긴 겁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유리체가 망막이랑 떨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격변의 시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너무 존재하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관찰을 해야 된다. 그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본 거를 감각으로 좀 옮기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쪽 시야가 그렇게 되니까 이 공포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한쪽 눈이 그렇게 뭐가 잘 보이지도 않고 시력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일상생활을 하니까 두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두통이 너무 힘들었어요. 또 더군다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물기도 전인, 돌아가시고 2, 3주 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를 않고 제가 하루는 회사에서 그 스포츠 중계 때문에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부산을 내려가서 이제 숙박을 해야 되는 그런 출장이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가 좀 걱정이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본가가 부산이라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하루 잤죠. 하루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오십니다. 그래서 왼쪽 팔이 안 움직인다. 보통 우리 자고 일어나면은 이 팔이 저리고 잘못 비고 자고 하면은 팔이 이렇게 저리는 그런 증상들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사지를 좀 해드리니까 또 팔이 올라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들어가서 주무세요. 저도 조금만 더 잘게요 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빠이빠이를 하는데, 핸드폰을 옆에 뒀었는데 아버지가 핸드폰을 손가락으로 쥐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보통 팔이 저리면 팔이 그렇지 손가락은 이게 문제가 없잖아요, 보통.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해서 제가 바로 그때 119를 불렀어요. 119를 불러서 병원 응급실로 뛰어가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 다른 것들이 다 정상이었기 때문에 구급대원들하고도 뭐 저랑 이야기할 때도 구급대원들도 뭐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응급실에 도착해서 응급실 담당 의사랑 또 이야기를 할 때도 글쎄요, 좀 신경적으로 좀 이제 힘드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제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하고 막 웃어가면서 그런 대화들을 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근데 제가 혹시나 해서 MRI를 촬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MRI 다 촬영을 했는데 뇌경색이 왔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뇌경색이 있으셔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뇌경색, 뇌졸중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합니다. 거기서 혈전 용해제를 투여를 하면서 이제 피떡을 좀 상쇄를 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또 제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이게 예전에 어머니가 안 좋았을 때랑 지금 증상들이 너무 비슷하긴 하지만, 단지 어머니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언어 쪽에 장애가 오셨었고, 근데 아버지는 일단 정말 다행히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고 팔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병원에서 조금 더 해서 지켜보자고 하셔가지고 또 병원에서 한 10일 정도 입원을 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지금은 굉장히 평상시 생활과 똑같은 생활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아무래도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가 혼자 지금 계시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가 그냥 조바조바한 이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락이 됐죠, 일단은. 근데 어쨌든 제 눈은 여전히 이 비문증으로 뭔가 시야가 굉장히 둔탁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이제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 있었고, 어머니 일, 그리고 제가 이제 시야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또 스트레스, 아버지까지 뇌경색이가 또 스트레스. 근데 진짜 지옥이라는 게 이런 건가? 이런 곳인가? 뭐 이런 감정들을 그때 정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회사로 복귀를 합니다. 회사에 복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뒷목 쪽과 이 뒤통수 쪽이 막 엄청나게 뻐근합니다. 머리가 막 탈 것 같아요. 뜨거워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찾아온 증상이 제가 오른팔과 오른다리가 저리기 시작해요. 와, 그때는 또 한번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면은 저는 뇌경색을 두 분이 앓으셨고 가족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게 뇌혈관 문제라면 나한테도 또 온 건가? 막 이런 또 다른 공포심에 또 휩싸이는 날들이 시작돼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서 내 MRI랑 내 MRA까지 한꺼번에 다 촬영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 저는 내 쪽에 문제가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오른팔이랑 오른쪽에 어떤 이 신체들은 조금 저렸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경동맥 쪽, 그러니까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이 혈관들도 의심이 되기 시작했고, 그 부분도 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동맥 초음파도 촬영을 해보고 CT도 촬영을 해보고, 그래도 뇌로 가는 혈관 자체는 큰 문제가 아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금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고,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 다가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일상적인 생활을 그대로 그냥 영위를 하면서 마음을 조금씩 편하게 먹는 게 지금은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안 믿었어요, 그 부분을. 스트레스가 당연히 많긴 한데 이 스트레스가
이 몸 자체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좀 몸 자체를 기능을 상실하게끔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건지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그냥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시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튼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병원을 나왔죠. 병원을 나와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이 두통과 이 저림 현상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혈관 쪽에 문제가 없다는 거를 의학적으로 다 데이터로 수치로 확인을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이 공포심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회사를 다니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또 큰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 러닝, 그러니까 운동을 합니다. 한 4km, 5km, 뭐 많으면 6km까지 이제 공복에 러닝을 하는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뭐 배가 막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옵니다. 그래서 러닝머신에서 내려서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배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게 이거 화장실, 그때 제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디어 이게 신호가 왔구나, 빨리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 화장실을 갔는데 변기에 앉자마자 실신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받아본 사람만 압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뭔가 걸어나갈 수 있지는 못하겠다라는 이 강한 확신이 들어요. 실신을 할 것 같으면서 어지럼증도 정말 크게 다가오면서 식은땀이 막 비 오듯이 흐릅니다. 그 쌀쌀한 아침 커뮤니티 화장실에서 제가 50분을 거기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가 정신을 조금 차려서 거의 기어 나오다시피 해서 집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집에 와서 물 한 잔을 먹고 좀 쉬니까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컨디션이 회복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무슨 일 때문에 이게 있었지? 어제 내가 뭐 잘못 먹은 게 있나? 이런 생각을 시작하면서 회사를 출근을 해요. 근데 회사 출근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이제 설사가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엉덩이에 조금 이제 평소와 다른 그런 신호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설사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제 내가 뭘 먹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변을 봐요. 어마어마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혈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에 피가 묻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피만 나옵니다. 피만. 와, 정말 이 충격과 이 공포는 말도 못합니다. 그때가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회사 일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날은 대충 조심조심 하면서 일단 집으로 갑니다. 밤에.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첫 타임으로 이제 병원을 바로 찾아가요. 병원을 가서 의사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가 허혈성 장염, 그러니까 허혈성 대장염을 의심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그날 쓰러진 날 2주 전쯤에 병원 정기검진에 가서 제가 혈압이 조금 있는 편인데 제가 긴장성 고혈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거나 상황이 다른 이상한 곳에 가거나 그런 자리, 그러니까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서 혈압을 재면 혈압 수치가 꽤 높게 나와요. 근데 집에서 재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혈압을 jes는데 역시나 또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고혈압약을 이제 먹는 게 어떻겠냐.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 혈압의 업다운이 좀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혈압약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수긍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었습니다. 그게
사건 발생 한 2주 전쯤? 한 3주 전쯤 막 그렇게 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허혈성 대장염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대장염인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러닝을 하면은 러닝을 할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많은 이 혈액들, 이 혈류들이 근육 쪽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근육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나머지의 혈액을 가지고 다른 장기 쪽으로 이제 뿌려주게 되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뛰다가 멈췄을 때 멈추자마자 올라갔던 혈압이 뚝 떨어지게 돼요. 원래 사람은. 근데 거기서 고혈압 약을 먹었으니까 이 혈압이 완전 더 저혈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탈수 현상이랑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쪽으로 혈액을 못 밀어주니까 혈압이 낮다 보니까 못 밀어주니까 이 대장 쪽에 있는 이 장기들이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한 겁니다. 10분, 20분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괴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괴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급하게 해서 사진들을 보니까 대장 안에 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염증들이 꽤 많이 생성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날 바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원을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아예 금식, 물도 못 마시게 하는, 그러니까 대장을 쉬어줘야 되게 하고 그 사이에 또 항생제 같은 거를 투여해서 뭐 2차 사고에 대해서 또 방지하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게 돼요. 너무 힘든 시간을 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이 트라우마, 공포심과 스트레스의 거의 결정판이었고, 내 장기 쪽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또 안 상태였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살도 지금 혹시 여러분 보시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5, 6kg? 한 6kg 정도가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병원에서 퇴원을 합니다. 퇴원을 한 게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어요. 근데 퇴원을 하고 두통과 이 스트레스 그리고 모든 게 막 집약이 되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은 막 입이 떨렸습니다. 손이 덜덜덜 떨리고 무서워서 이 공포심에 잠을 못 자요. 그래도 계속 이제 심리적으로 제가 저한테 계속 용기를 주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그때도 두통이랑 이 저림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겨내기 위해서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근데 의사들이 어쨌든 이 팔 저림 현상 그리고 두통을 못 잡은 거를 제가 여태까지 이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서 제가 AI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AI가 그럽니다. 지금은 심리적으로 많이 너무 큰 스트레스가 크게 다가와 있고, 그래서 반신욕 그리고 이제 근육 쪽에 풀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AI가 저는 혈류 쪽에, 그러니까 뇌혈관, 심혈관 쪽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그쪽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다. AI가 저를 막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반신욕을 첫 번째로 추천을 하길래 반신욕을 했습니다. 집에서. 거짓말처럼 다음날 됐는데 저림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림이 한 10이었다면은 거의 한 7은 없어졌습니다. 저림 현상이. 와, 이게 AI를 안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저림 증상이 없어지고 두통도 조금 가라앉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제가 이제 힘들었던 그 나날들이 조금은 이제 기분이 상승하는, 기분이 조금 이제 걱정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와요. 그게 지금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너무 힘든 일들 때문에 영상 작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저한테는 정말 크게 좀 다가왔는데 돈, 명예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정말 최고고 건강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거는 스트레스입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아직 뭐 이렇게 하소연을 했던 적도 없었고 좀 이런 진지한 얘기를 뭐 크게 나눠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이제 처음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이 건강관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파이팅 해서 영상 작업하고 열심히 또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